신인교회 아침 저널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 모시고 국민의힘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정연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현욱입니다. 예, 요즘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상당히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아침부터 좀 바쁩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요 수도권 표심 공략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네네. 의원님께서는 부산이 지역구이신데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또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셨거든요. 직접 네네. 현장에 좀 나가 보시니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부산 광안리에서 그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사회상 전대 이후엔 처음으로 아마 등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분위기는 저희도 솔직히 평일 저녁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번 사람들이 크게 모이기도 어려운 시간이어서. 그러나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기대가 좀 실제로 좀 우려는 좀 하지 않았, 우려가 좀 빗나갔죠. 대부분이 지금 선거 기간에 여든 야든 아마 상당히 동원되는 인력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는 되게 좀 자발적으로 인원들이 참석하셔서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제가 좀 상당히 또 놀랐습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직접 오신 분들도 계셨고 어제 아마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네네네. 찾아서 저 아닌 김문수를 외쳐달라라는 네. 식의 선거 운동을 했는데 네. 지금 근데 김문수 후보와는 따로 다니고 있고요. 또 선대위에 네네.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후방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행보에 대한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선거 지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 캠페인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더 극대화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가 지난 최종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무조건 합친다? 그러니까 합친다는 게 원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의 공통 분모를 찾고 그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예.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견제, 비판 뛰어넘어야 된다는 공감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거의 선례를 보면 최종 결선에서 경선에서 했던 결선 주자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특히 선대위나 이런 논의를 안 했습니다. 2007년도 박근혜, 2021년 홍준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에 졌지만 독자적으로 선거 지원을 보태는 경험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길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가 아무래도 반 이재명 메시지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평가가 네네네. 많은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 이재명 메시지가 과거 총선에서도 좀 효과가 많이 없었고 여전히 네. 국민의힘이 반 이재명으로 모이자 내지는 반 이재명 메시지만 내는 거에 대해서도 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재명만 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건 저도 앵커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이재명 세력에 대한 공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김문수 후보에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원칙적인 사과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차한 절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극우 강경파 세력과의 또 과감한 절연도 요구했습니다. 그건 대선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야 철저하게 이재명 독재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긴 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질 경우에 이재명 캠페인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지만 예. 그렇게나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유튜브로는 주쭈님께서 예,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이제서야 듣네요. 너무 좋습니다. 매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후원을 주셨는데 예,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그 안철수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제 한 전 대표의 독자 행보를 놓고 누구를 위한 유세냐며 완전한 원팀으로 함께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네네. 일각에서는 좀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후에 좀 당권을 대비하는 행보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좀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팀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의 전략적 효과를 어떻게 높이느냐 부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꼭 자기 정치를 얘기하기보다 정치인도 자기 정치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기 정치라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 어떻게 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의 효과를 어떻게 더 극대화하는 것이 과연 원팀이라는 그런 형식적 자체에 집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가 다른 영역에서 서로가 좀 부족한 영역에서 힘을 합쳐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더 극대화시키는 서로의 각자가 약간 조금씩 후보마다 자기들의 지지 영역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어떻게 투표장에 더 끌고 나올 수 있느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3대 선결 요건도 설명은 좀 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게 네. 잘 될지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도 사퇴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뭐 석동현 변호사 논란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네네네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 심사 네. 받고 있습니다. 좀 이런 당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자유통일당 그 대선 후보의 사태는 자통당 자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 어렵다는 저는 원래 생각이기 때문에 이미 사태는 예견됐던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김계리 변호사의 문제는 김계리 변호사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의 평범한 분들이 아니라 이분은 윤석열 신당을 애초에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윤석열 신당에 대해서는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감한 모습으로 당이 주도적으로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대목에서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입당 자격심사의 보류 결정을 내렸던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약간의 극단적인 느낌을 주는 세력과 손을 자꾸 잡는 듯한 이미지를 가면 우리가 지금 정작 나가야 될 중간의 중도층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과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당의 입장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앞으로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당의 전향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 의원님 어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외부 행보를 했습니다. 영화관에 네네. 와서 영화를 봤는데 또 영화가 하필이면 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영화를 봐 가지고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좀 당에나 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는지요? 당내 의원들의 그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달라도 상당 부분에 좀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관위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개선 방안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정선거가 모든 이 선거 자체를 망쳤다는 음모론으로 극단을 치달을 경우엔 선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부정선거가 걱정된다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그럼 사전투표 이틀간은 저희가 투표를 포기해야 된다는 경우입니다. 투표를 포기하고 본투표 하루만 하자. 그럼 사흘간 투표하고 하루 투표하는 어떤 세력이 자기의 투표를 올릴 수 있을 겁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본투표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부정선거론도 부정선거론인데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외부 행보에 대해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재구속만이 답이다라고도 적었거든요. 네네.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꾸 공개 행보가 나오면 이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 수 저희한테는 있을까요? 물론 좋지는 않죠. 좀 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진 탈당이 어떤 형태로든 탈당이란
첫 단계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탈당이라는 건 좀 당과의 거리를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냥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넘겨버리기엔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 그대로 이행된다고 보겠지만 결국은 정치인은 자신의 말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걸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탈당을 했다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숙고하셔서 대통령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의힘에 뭔가 기여를 하시고 싶다면 더욱더 자중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정선거론 관련해서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던데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전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 했습니다. 모순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있어서요.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사전투표는 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여러 소지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굳이 누구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투표 자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고 또 네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뭐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 후보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했다가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취임 이후에 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어찌됐든 뭐 여러 논란이 있든 간에 그 30대 비대위원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국민들에게 참신한 시도로 보여줬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공당의 모든 논의 자체는 이런 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세력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 내딛는 것 자체는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의 여러 가지 단일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뭐 먼저 뭐 얘기를 하겠지만 단일화 논의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단일화는 없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정치부 현장을 한 20년 뒤지켜봤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단일화 하자는 논의는 저는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물밑 조율을 할 건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단일화 논의가 숙성이 돼야 뭔가 국민들의 반전의 극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런 단일화, 이런 예. 방식의 단일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자체는 저희가 뜻만 맞으면 모든 걸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통부분 정책적 연합이나 그런 단계에서 단일화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죠. 다만 어제 개혁신당의 그 선대위 공보단장의 페이스북 SNS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요구를 하는데 당권을 넘겨줄 테니 후보를 김문수한테 넘겨라. 이런 식의 제안이 오간다는 약간의 좀 충격적인 SNS 글이 떠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보단장인 이도훈 네네네. 대변인의 그 페이스북 글인데 그렇죠. 친윤 쪽에서 당권을 줄 테니까 그렇죠.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걸 폭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평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일화 논의하는 거,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밑에서 정치 협상은 언제든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어떤 조건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당권 거래를 합니까? 아하. 그건 당신 아닙니까? 그게 예. 특정 정치인들이 논의한 사안입니까? 정당의 존폐가 움직이는 문제를 그럼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자칫 국민들에게 모든 단일화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뭔가 지나친 정치공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전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 했지만 이런 얘기가 오가는 이상 뭔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국민의힘도 어떤 세력이 단일화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민들 아마 저희 책임당원 여러분들도 과연 선뜻 동의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논의가
좀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단일화 논의 협상 자체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뭔가 정상화시켜야 되는 노력. 저는 물밑 협상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예. 정 정치권 협상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도 단일화 협상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어서 좀 여쭤보면 네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네네. 단일화는 안 한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긋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국민의힘의 뭐 어제는 안철수 의원과 또 만남을 갖기도 했고요. 또 네네. 그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같이 행사에 참여도 하고는 네.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내심으로는 단일화를 지금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의 메시지나 말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고 함축적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뭐 충분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알 수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선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는 저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는 발을 움직이는 발을 먼저 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이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만나고 얘기하는 과정 자체를 무조건 잘못됐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한편 이제 토론회가 한 두 번 남았는데요. 내일이 이제 사회 네네. 분야 토론입니다. 뭐 네네네. 지난주 일요일에는 경제 분야 토론을 예, 했고요. 예, 예. 아 이게 토론회가 남은 대선 여정에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의원님 평가도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뭐 모든 토론에 보는 시각이 최근에 뭐 주변의 지인들과 얘기를 해봐도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TV 토론이 크게 대선의 당락 판세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역대 TV 토론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저는 TV 토론 자체가 약간의 서로 지지자들이 자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의사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TV 토론이 모든 판세를 바른다?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이 TV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모든 지금 진행되는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다.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 그 최근에 정치인들에 대한 뭐 직접적인 테러도 있었고요. 뭐 이재명 후보나 뭐 네네네. 배현진 의원도 각자 이런 좀 안타까운 그렇죠.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방탄 유리를 이렇게 조치를 해서 안전 네네. 장치를 한 다음에 지금 유세를 좀 하고 네네.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방탄조끼 입지 말고 교도소를 가라라는 발언을 했고, 뭐 네네. 본인의 점포까지 열어서 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발언들을 좀 네. 했거든요. 네. 좀 여기에 대해서 뭐 후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뭐 제가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제보를 받고 이렇게 그 캠프 내부 결정을 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배경은 있겠죠. 다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까지 한 사안인가에 대한 방탄이라는 이미지는 또 과거에 방탄 입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있어서 아마 그런 거와 연결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대선 유세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것 사실입니다. 이게 1987년도 노태우 그 민정당 후보가 나왔을 때 이게 방탄 그런 걸 연상케 하는 장면인 것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그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는 것은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보수 출신 인사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네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또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 또 허은하 전 대표를 네네네.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의 보수 확장 노선에 응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철이 왔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에 적극 참여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일 거란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에서 의원들 움직이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야 1대1 양강 구도가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제3지대 정당의 후보들,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 말씀드릴 건 그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도부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의 리더십이 확고하거나 당의 리더십이 당원이나 국민들의 상당히 공감을 얻는 중심을 잡고 있다면 이런 의원들의 이탈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의원들 그 당사자들의 움직임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극히로 취약했다는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대선의 마지막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를 좀 짚어주시고 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뭐 비장의 카드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판세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꾸 한방을 얘기하는 한방이라는 게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분명히 상당히 앞선 인물 경쟁력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더욱더 철저한 거리를 둘 부분엔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또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한방, 판세를 흔들 한방 그렇게 집착하다 보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국민의힘의 정현욱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